다여주입니다. 오늘은 간포지교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대롱관, 절이 넘을 포, 의, 지, 사길교로 이루어진 간포지교는 친구 사이에 매우 다정하고 허물없는 교제를 말한다. 관포는 춘추 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가 두 사람의 성을 따서 한 말인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점을 지니고 있다. 막역지우란 말과도 같이 쓰인다. 간중과 포수가는 젊었을 때부터 친구였다. 처음에는 둘이서 장사를 했다. 포수가는 자본을 대고 관중은 경영을 담당했다. 포수가는 모든 것을 관중에게 일임하고 일체 간섭하는 일이 없었다. 기말 결산에 이익 배당을 할 때면 관중은 언제나 훨씬 많은 액수를 자기 몫으로 차지하곤 했다. 포수가는 많다 적다 한마디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 당시의 관례로서는 자본주가 더 많이 차지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관중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용돈은 용돈대로 써가며 이익 배당은 자기 앞으로 더 큰 몫을 돌려놓는 것이었다. 밑에 일보는 사람들이 속으로 불평을 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들은 포수가의 너무도 무관심한 태도가 안타까웠다. 그래서 간부 몇 사람이 포수가를 찾아가 관중의 처사가 틀렸다는 것을 흥분해가며 늘어놓았다. 그러나 포수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은 나보다 가족이 많아. 그리고 어머님이 계신다. 그만한 돈이 꼭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일이 신경을 써가며 보살피기보다는 그가 필요한 대로 알아서 쓰는 것이 얼마나 서로 편리한 일이야. 그 사람이 만일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다면 내가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게끔 얼마든지 돈을 가로챌 수 있을 것이다. 포수가의 간중에 대한 이해와 아량도 놀라운 일이지만 포수가의 그 같은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며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이 제 돈 쓰듯 하는 관중의 태도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뒤 관중은 독립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 보았으나 번번이 실패를 거듭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관중의 무능함을 비웃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수가는 관중을 이렇게 변명해 주었다. 그것은 관중이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아직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 뒤 관중은 포수가와 함께 벼슬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관중은 그때마다 사고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관중을 모자라는 사람으로 수근거리면 포수가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해주었다. 관중이 무능해서 그런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 아닐세. 아직도 때를 만나지 못한 때문이야. 그 뒤 관중은 포수가와 함께 장수로서 전쟁터에 자주 나가곤 했다. 그런데 관중은 진격할 때면 언제나 뒤에 처지고 패해에 달아날 때면 누구보다 앞장서곤 했다. 사람들이 관중을 겁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포수가는 또 이렇게 그를 변명해 주었다. 관중은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세. 집에 늙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 뒤 제나라는 양공의 문란한 정치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갔다. 관중은 포수가에게
제 나라에 변이 일어났을 때 뒤를 이어 임금이 될 만한 인물은 공자 규와 공자 소백뿐이다. 우리 각각 한 사람씩 맡아 외국으로 망명해 있으면서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자 하고 말했다. 이리하여 관중은 공자 규를 데리고 노나라로 피했고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데리고 거나라로 가 피해 있었다. 그 뒤 제나라에 내란이 일어나 임금이 계속 둘이나 비명해 죽고 그 뒤를 이을 마땅한 공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관중과 포수가는 각각 자기가 모시고 있는 공자를 데리고 제나라를 향해 앞다투어 길을 재촉했다. 관중은 포수가가 앞에 갔다는 말을 듣자 단신 말을 달려 밤을 새워 추격을 했다. 포수가 일행이 막 점심을 먹고 있는데 관중이 단신 나타나 활로 공자 소백을 쏘았다. 가슴을 맞은 소백은 피를 흘리며 수레에서 넘어졌다. 소백이 피를 쏟으며 넘어지는 것을 본 관중은 유유히 돌아와 공자 규와 함께 마음 놓고 제나라로 향해 떠났다. 그러나 소백은 죽지 않았다. 천명으로 관중의 화살이 그의 띠깔구리에 와 맞는 순간 관중의 다음 화살이 두려워 얼른 혀를 깨물어 피를 뿜어 보이며 죽은 듯이 넘어져 있었던 것이다. 먼저 들어가 임금이 된 소백은 곧 제나라 군대를 보내 관중 일행을 막았다. 관중은 싸움에 패해 노나라로 다시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포로가 되어 제나라로 끌려오게 되었다. 임금이 된 소백은 관중을 손수 먹을 치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포수가의 설득으로 관중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스승으로 맞아들이는 한편 임금의 고난을 대응하는 재상으로 임명했다. 포수가가 자기가 차지할 재상의 자리를 굳이 사양하고 관중에게 넘겨준 것이다. 관중은 마침내 황공을 도와 천하의 패자가 되게 하고 그의 품은 포부를 실천에 옮겨 위대한 정치가, 경제가, 외교가, 군략가로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그 뒤 관중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황공은 그의 후계자로 포수가를 썼으면 하고 말했다. 그러나 관중은 포수가는 전성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악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큰일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하고 대신 스승을 추천했다. 이 내막을 아는 행신들이 포수가에게 잘 보일 생각으로 관중의 배은망덕한 처사를 일러 바쳤다. 그러나 포수가는 섭섭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관중이 아니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관중의 말대로 내가 재상이 되면 너희 같은 소인들부터 모조리 조정해서 몰아내고 말 것이다. 너희 같은 무리들이 그동안 부귀를 누린 것은 모두 관중의 너그러운 덕 때문인 줄 알아라. 하고 고자질하는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기에 관중도 일찍이 말하기를 나를 낳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아는 이는 오직 포수가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간포의 우정을 어찌 한낱 우정으로만 말할 수 있겠는가. 개인의 영달보다도 국가와 천하를 더 소중히 하는 대인군자가 아니고서는 한갓 우정만으로 이 같은 사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